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6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급락세를 보이다가요. 낙폭을 줄이면서 다우는 하락세를 마감했고 나스닥은 플러스로 마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장 초반 하락세는요. 유럽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유럽이 물가 공포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는데요. 유럽이 급락하는 이유는 러시아 원자재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어떤 문제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럽장이 급락을 했고요. 그 영향으로 미국장이 하락했다가 미국장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경기 침체가 극에 달했다라는 금융시장에서의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DP 성장률이 지난번에 1분기 확정치가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1.6인가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분기마저도 마이너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기 침체가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장에 다가온 건데 이게 이제 그 시장을 많이 흔들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기다가 그 장단기 금리 일드 커브죠. 장단기 금리가 3월달, 6월달 이후로 다시 역전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그 경기 침체를 확인시키는 거죠. 거의 확인시키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상당히 중요했던 하루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을 흔들었죠. 그나마 이제 시장이 올라오기 위해서 유가의 하락이 아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되면 심리적으로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비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떨어졌어요. 8% 폭락을 했죠. 이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해 안 되는데 어쨌든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 물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소비자 물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불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그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물론 어저께 시장 뉴스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휴전 가능성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가 돈바스를 러시아 국토로 발표하고 그 다음에 휴전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내줄지는 봐야겠죠. 지금은 점령을 러시아가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기들 영토였기 때문에 계속 싸움할지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진행형인데 유가가 급락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경기 침체의 이유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가의 하락이 시장을 조금 받쳐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 볼 건 없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달에 미국이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금리를 높일 확률이 높은데 이제 얼마나 올릴 거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일단 소비자 물가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좀 봐야겠죠.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번에 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8.6을 넘겼을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국이 9를 넘었기 때문에 9에 근접한 것이 발표되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연준은 이번 FOMC를 통해서 금리 인상의 폭을 결정해야 될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는 0.75%가 결정 나 있어요. 0.75%가. 근데 저는 사실은 1% 정도 하고 다음 달에 0.75%, 다음번에 0.75 하고 그다음 0.5 하고 그리고 점점 내려가는 이런 구조로 가서 빠르게 시장 장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연준이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이 더 빠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보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잦아든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이 멈춰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의 시장은 좀 의아한 상황이다. 이런 해석도 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다우하고 나스닥을 좀 볼게요. 나스닥을 좀 보시면은 다우를 먼저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요 2.3% 빠졌었네요. 2.3% 빠졌다가 낙폭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플러스를 간 적은 없네요. 한 번도 플러스를 간 적은 없는데 낙폭 그래서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좀 살려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나스닥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그 플러스가 났어요.
마이너스 1.9%까지 갔다가 플러스 1.7%였는데 20에서 넘어가지 못했죠. 20에서는 넘어가지 못한 정도에서 마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정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변화는 없는 건데요. 일목구정파사로 이렇게 가기 정말 쉽지 않은데 참 어렵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네요. 어렵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 향후 시장의 모습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좀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요. 뭐 차트를 좀 잠깐 보면 원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급락을 했네요. 그렇죠? 장 초반에는 올랐었네요. 111불까지 갔다가 97불까지 갔다가 99불 50센트에서 마감을 하네요.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 침체가 현실이 됐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알려주고 있네요. 근데 연준의 그 제롬 파월이라든가 뭐 패트릭 하커 이런 사람들은 그랬죠. 침체는 아니고 둔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둔화와 침체는 굉장히 다르죠. 둔화는 경기가 상승 중에 잠깐 멈추는 거를 둔화라고 하고요. 침체라는 것은 진짜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둔화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연준이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알고 있는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들 입으로. 어떻게 하면 좋게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시장 상황을 좋게 해석을 할까 이런 거만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고 그대로 시장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침체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현실화 됐다라는 거 이거를 미국 시장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노무라 증권이요. 한국은행의 7월 금리를 0.25 인상할 거라고 합니다. 8월에 2호씩. 근데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요. 환율에서 지금 이게 이제 환율이 두 개거든요. 이게 환율이 $1 환율이 두 개예요. 이거는 역외 환율이거든요. 자, 역외 환율은요. 어제 역외 환율은 1315원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1307원에 거래가 되고 역외 환율은요. 근데 본환율은요. 얼마냐면 1300원에 끝났어요. 그러면 15원이 올랐던 거예요. 15원. 그리고 지금 9원이 또 오른 거예요. 어저께도 $1가 또 올랐죠. 그럼 갑자기 왜 금리 인상 0.25 얘기하다가 환율을 얘기하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우리가 지금 미국보다 금리가 앞서죠. 약간 높아요. 아직 역전 안 당했어요. 네. 근데도 벌써 환율이 이 정도까지 움직이는데 미국이 이번 달에 빅스텝 이상의 자연 스텝을 하게 돼서 역전이 되면 어떡하려고 금리를 0.25로 올리겠냐. 그러니까 노무라 증권이 왜 이런 리포트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빅스텝 이상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걸 안 했을 때 지금 환율보다 더 강한 상승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죠. 저는 그게 문제입니다. 외환보유고도 지금 많이 줄고 있죠. 아시겠지만 정부가 뭐 환율 방어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저께 뭐 조선일보 이런 거 보면 94억 불 정도 썼다고 합니다. 94억 불. 오히려 94억 불을 샀어야 되는데 그걸 매도로 쳤으니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만약 너무나 0.25를 하면은 모르겠어요. 시장은 환호할까요? 환호하기보다는 외국인 자본이 자꾸 나가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 노무라 증권이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틀린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화두가 되겠죠. 왜냐하면 어제도 환율이 올랐어요. 어제도 올랐고 어제도 3원이나 올랐는데 주가가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오늘 또 올라요? 근데 주가가 또 올라요? 글쎄요. 답을 모르겠네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의외의 장이 열렸잖아요. 환율이 오르는데 1300원에서 더 올라가 1300원까지 안착을 시켰는데 주가가 1.7%로 오르는데 이거를 믿어야 되냐 되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에서 급등을 했어요. 기관에 의해서. 근데 2300이 바닥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 2300이 바닥 싸움을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2300. 코스피를 좀 보시면 2300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2300, 2276까지 갔다가 올리고 다시 어저께 날렸어요. 어저께 1.8% 올랐어요. 1.8%. 근데 이거를 올린 게 누구냐면요.
기관이에요, 기관. 2,500. 외국인도 한 1,300억 도와줬어요. 네, 외국인도 좀 도와줬는데 기관이 다 사서 올렸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기관이 왜 사느냐에 대한 참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기관도 여기서 물렸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게 쭉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 기관이 정말 시장을 날리고 싶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을 날리려면 그만큼의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이번에 6% 넘었죠, 그렇죠? 미국들이 소비자 물가지수 이번에 이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유럽도 물가 공포로 급락하고 있는 시국에 우리나라가 역으로 역주행을 한다? 이게 진짜 믿음이 가능한지는 궁금해요. 특히 환율마저도 이겨내는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진짜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기관들이 지난번 6월 14일부터 들어오면서 계속 밀렸잖아요. 밀리면서 사실은 손실이 났기 때문에 손실 복구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지만 뭐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기관의 이 시장 끌어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과 상당히 다른 역주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역시 오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오늘마저도 또 사는지 환율이 정말 여기환율에서 최고가인 1315원까지 갔었던 모습 이걸 또 한 번 보여줄지 이것도 한번 확인하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